4, 8, 12고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정해질 때 얘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럼 얘를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은 여기에 확률 변수 그리고 4, 8, 12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확률을 한번 적어 보면은 얘는 이 분모를 유리화시키면 똑같은 말이 a 루트 x 더하기 4 빼기 루트 x에 나누기 4잖아요. 그리고 나서 4를 넣으면 얘는 4분의 a에 루트 8 빼기 루트 4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a에 8을 집어넣으면 루트 12 빼기 루트 8, 그리고 얘는 4분의 a에 루트 16 빼기 루트 12,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x를 집어넣으면 변수를. 근데 확률 분포에서 특징이 뭐죠? 근데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은 이거 8, 8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남는 게 얘랑 얘잖아요. 그래서 남는 거는 4분의 1. 루트 4는 2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이거 4니까 4a. 이게 확률 총합인데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2a는 4라서 a는 얼마? 2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a는 2였고 a에 2를 넣으면 얘는 4잖아요. 그럼 4일 때 확률이니까 얘를 구하란 말이죠. 그럼 이 확률은 a에 2를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2로 바뀌는 거고 얘는 2루트이죠. 그럼 다 나누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요, 계산하면. 그럼 이거랑 2를 더하면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었을 때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가운데 값이 나타나는 게 뭐죠? 평균이잖아요, 평균. 평균은 얘가 더 크죠, 여기 가운데니까.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니까 평균은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더 크단 말이죠, 지금 요거.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고, 표준 편차는 그쵸,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펴는 게 편차가 큰 거잖아요. 평균에 몰려있으면 편차가 작은 거고, 그럼 얘가 편차가 큰 거니까 시그마 x가 더 큰 거죠. 이 변수에 대한 편차가 더 큰 거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를 따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랑 얘는 각각 표준화를 시켜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평균을 빼고, 그러면 쟤는 p, 평균 빼고 편차를 나누면은 마이너스 2, 변수는 g로 바뀔 거고, 얘는 3,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는 평균을 다 빼고 편차인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p 마이너스 1부터 g는 1까지, 지금 이게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르죠.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평균은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요 넓이고 이 확률이죠. 마이너스 3까지는 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는 같을 수가 없고. 다음 니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 얘도 마찬가지 표준을 시켜보면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편차인 시그마를 나누면은 얘는 p g 마이너스 a 나누기 시그마, 지금 이렇게 될 거고, 옆에 거는 p g 그리고 a 나누기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와. 이게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 아까 그려놓은 거에서 평균이 0의 가운데 있는데 얘랑 얘랑은 대칭이죠. 여기 기준으로,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 변수.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게 여기라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거나 작은 건 여기잖아요. 이거보다 작은 건 여기. 그에 해당하는 확률은 요 넓인데 같을 수밖에 없죠. 요거 두 개 대칭이니까 방향도 반대고.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디귿. 확률 변수 x에 그쵸, 요걸 빼고 편차가 나면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 표준화시킨 변수. 요거.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변수에 평균 빼고 편차 나누면. 그럼 이 표준 정규분포 얘는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 분산 1 따르는 거 맞죠? 이 그래프는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 그래서 얘도 맞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물의 양을 정규분포로 나타냈대요. 100명을 추출해서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5고 편차가 1이에요. 그럼 이 학교 여학생들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물의 양을 모평균을 신뢰도로 추정하래요. 그럼 이 모평균 추정이죠. 그럼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뽑은 애들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뢰 계수는 여기 몇 프로? 99%니까 이 확률 99%에 대한 신뢰 계수 2.58이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0.2 이렇게 될 거고 1.5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0.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됐나요? 그럼 얘는 10이잖아요. 10 그리고 얘도 10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5분의 1 곱하기 50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얘도 5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2 곱하면 요거 2 100분의 2라 그러면 여기에 2배를 하고 소수점 2개 뒤로 당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1.5 빼기 2.58을 2배 하면은 그렇죠. 5.16이고 그리고 100을 나눴으니까 소수점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보내면은 얘는 0.0516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도 1.5 더하기 0.05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0.0516을 더하면 여기 어디 그쵸 0.516 그러니까 대칭이 되니까 요거겠죠. 그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얘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확률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뭐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거의 분포는 이항 분포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이항 분포고 시행을 몇 번? 그래서 150번 했을 때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 그쵸? 5분의 2짜리인 이항 분포고 이해됐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잖아요. 이항 분포는 시행의 횟수랑 여기 확률이랑 곱하면은 이거는 60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반대 확률인 5분의 3을 곱하면 36이니까 지금 이렇게 편차가 6이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50번 시행하면은 평균적으로 5분의 2짜리 확률이 60번 발생한단 말이죠. 편차가 6이고 그때 54번에서 69번 사이에 발생할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요걸 표준화시키면 얘는 P 54에다가 60 빼면 빼기 6인데 표준 편차 6으로 나눠주고 변수는 G로 바뀔 거고 여기에서 60을 빼면 9, 6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P 마이너스 1부터 G는 2분의 3까지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1.5랑 1 요걸 더하는 건 알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한 학생은 100명이래요. 그럼 이 고등학교 학생을 한 명을 선택해서 버스를 이용해 등교하는지를 조사하는 시행을 100번 반복한대요. 얘도 이항분포잖아요. 100번 시행을 반복하고 그럼 이 고등학교 학생은 500명 중에서 버스 100명이니까 확률이 정해져 있죠. 얼마? 그쵸? 5분의 1이잖아요. 한 명을 조사했을 때 그 학생이 버스를 이용할 확률이 5분의 1, 100명을 조사하는 거죠. 그럼 얘도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고 여기 시행의 수랑 확률이랑 곱하면 20이고 여기에다 반대 확률은 5분의 4 곱하면 16이니까 4의 제곱 4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00명을 조사하면은 평균적으로 20명은 버스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 4명이고 그럼 이때 버스를 이용한 등교한 학생 수가 25명 이하일 없는 P 이용한 학생이 25명 이하일 확률 얘를 구하란 말이죠. P G 25에서 20을 빼고 그리고 표준편차 4로 나누면은 1.25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겨서 표준 정규 보고선 그래프에서 1.25는 얘고 그게 요만큼이고 그 다음 여기 0.5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0.8944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의 100m 달리기 기록이 평균이 230초이고 표준 편차가 30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기록이 몇 초 이하면 상위 50 이내에 속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생 수는 도수로 환산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전체 400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도수를 확률로 환산하면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가 이번엔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5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 400명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은 전체 400명 중에 50명이 되는 거고 8분의 1이고 얘는 0.125잖아요. 지금 여기 확률이 0.125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0.37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표준화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여긴 평균이 0이고, 그리고 0.375에 해당하는 수치가 1.15니까 얘는 빼기 1.15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쵸, 기록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달리기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기분포 평균이 230초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찾는 시점에 대한 값을 x라 그러면 얘가 여기로 대응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 50 이내로 들어가려면. 그럼 이 x를 평균을 빼고 평균 230이죠. 그리고 기록에 대한 표준 편차 30으로 나눴을 때 그 수치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치, 얘가 되는 시점이죠. 빼기 1.1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x는 230 빼기 30 곱하기 1.15인데 얘는 0 하나 보내고 3을 곱하면은 얘는 요거 3에다가 5 하면 15, 34.5잖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 그쵸? 195.5초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한대요. 이런 것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추정할 때 이 모평균은 어디서 했죠? 그죠? 표본 평균 빼기 여기 실내 계수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억,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의 반비례 아니에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죠? 그죠? 표본 평균이 얘죠. 얘의 분산은 모 분산이 어떤 거겠죠? n분의 이런 관계 있잖아요. 모집단에서 분산은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모집단에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고, 그럼 얘를 n명 추출했을 때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거 어때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를 할 수 있고, 다음 니은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은 일정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 뭐예요? 그냥 얘 하나잖아요. 이거 얘는 일정하지 않죠. 표본 평균은 여기 어떤 모집단에서 일정한 표본을 이렇게 뽑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표본을 뽑는 거에 따라서 평균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는 거죠. 이게 모평균이니까 일정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일정하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아닌 거고,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길어진, 신뢰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여기서 빼면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인데 신뢰도는 얘랑 관련되죠. 이거 고정시켜 놓고 표본의 크기 작은 요거 작게 한대요. 그럼 얘 전선이 켜지는 거죠. 신뢰 구간 길이 길어지는 거 맞죠? 얘 맞고, 신뢰도를 낮추면서 k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 크게 하면 이거 작아지는 거 맞죠? 신뢰 구간 짧아지는 거 맞네요.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얘는 절대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4분의 1 다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x바 빼기 m, 얘가 4분의 이렇게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모집단의 표준이 3이니까 3으로 지금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건데, 주의해야 될 게 이 표본 평균을 표현할 때는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표본이 36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는 얼마? 그쵸? 6분의 3이란 말이에요. 6분의 3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p 계산하면은 요거 이제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g로 변할 거고 변수를 표현시킨 거니까 얘도 2분의 1. 그럼 얘는 이거를 2배 한 거잖아요.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두 확률 변수가 각각 정기분포를 따르고 다음을 만족할 때 k를 구해보래요. 얘도 표준화시키면 되겠죠. 그럼 p 이 x에 대한 평균은 10이니까 여기 10을 빼고 저거 편차 2로 나누면은 요거 8 빼기 10 나누기 하면 빼기 1, 얘는 g, 그럼 얘는 k 빼기 10 나누기 얘랑 p, 얘는 k 빼기 평균 20이죠. y의 평균 20이니까 표준 편차는 3,
그리고 G 얘는 23 빼기 20 나누기 3 이거 계산하면 얘는 1이잖아요. 그럼 이 확률 두 개 같으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표준화 시키면은 여기 가운데가 0이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떤 값까지 그럼 얘가 2분의 k-10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얘는 1부터 그럼 얘는 어디가 돼야 돼요? 그죠? 여기가 돼야겠죠? 3분의 k-20 그래야 같아지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부호 다르고 그럼 어떻게? 그래서 더하면은 얼마? 그치 여기 나오는 요런 조건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6을 곱하면은 얘는 3 얘는 2죠. 얘는 3이 될 거고 분배하면은 5k 빼기 70은 0 그래서 k는 14 정답은 14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라고 그래요. 그래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가 2보다 작을 확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0 또는 1이죠.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소수점이랑 안 되잖아요. 요 1이거나 그럼 첫 번째 A가 1이라면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1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또는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1을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럼 1을 2로 나누면 안 나눠지잖아요. 나머지 자체가 1이죠. 나머지 자체가 1이니까 되는 거고 마찬가지 1보다 더 큰 거는 다 되는 거죠. 못 나누니까 나머지가 자체잖아요. 얘는 다 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A가 2라면 2를 1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나눠지니까 2를 2로 나눠도 나머지는 0이죠. 그런데 3은 나머지가 그냥 2 자체가 안 나눠지니까 4, 5도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고 그럼 세 번째 A가 3이면은 B가 1이면은 나눠지니까 나머지 0 되고 B가 2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되는 거죠. 나머지 1 맞잖아요. 3 똑같은 걸 나누면 나머지가 3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는 거네요. 4부터는 나누면은 안 나눠지니까 나머지가 3이 돼서 안 되는 거고 네 번째 A가 4라면은 그럼 B가 1이면 되는 거고 2도 되죠.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2 곱하기 2가 4니까 3도 되죠.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죠. 4도 되죠. 나눠지니까. 근데 5, 6 안 되는 거고 다섯 번째 A가 5라면은 B가 마찬가지 1 되고 2 되죠. 얘를 2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니까 3은 안 되죠. 3을 나누면은 나머지가 2 되고 4도 되네요.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그 다음에 5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6일 때는 B가 1, 2, 3 얘네들 다 나눠지는 수 유기약수니까 다 되고 4는 안 되죠. 나머지가 2 되고 5 되고 6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확률은 전체 36의 경우의 수죠. A, B 66이니까 그리고 순서의 개수이고 다 더한 거잖아요. 개수를 6, 2, 3, 4, 4, 5를 더하면 되고 이거 하면 10 이거 하면 10, 4, 24 그래서 약분하면 정답은 3분의 2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모집 단위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모집단에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4분의 3이 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기호는 뭐죠? 표본 평균이죠. 뽑은 애들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여기 몇 개? 두 개를 추출했잖아요. 두 개 뽑아서 평균이 2분의 3이 나올 때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평균이 2분의 3이 되려면 얼마? 3이어야 되잖아요. 두 개 합친 게. 두 개를 뽑아서 합친 게 3이야 나누기 해야 표본 평균이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에 1 나오고 두 번째 2 나오고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는 것밖에 없죠. 얘네들을 뽑아서 두 개 뽑아서 평균 얘 만들려면 그럼 첫 번째 요 경우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이 확률은 4분의 2고 그럼 얘는 A 먼저 나오고 4분의 1 나오고 얘도 확률 4분의 2네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 확률이죠. 그래서 2분의 A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었고 요거 2분의 1이고 여기 놓고 계산하면 얘는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럼 이렇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았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죠.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 분의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 거고 우리는 모집단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EX 평균은 이 변수랑 확률이랑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라서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분산 얘는 제평평제죠. 얘 빼기 평균 제곱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변수를 제곱하고 그거를 평균 낸 거니까 얘는 다 변수 제곱해서 그럼 4분의 1 더하기 얘는 2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9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한 다음 빼기 평균이 2였죠. 그 제곱하면 4. 그럼 얘를 계산하면 요거 2 더하기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빼기 4라서 얘는 2분의 1이네요. 분산은 2분의 1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평균은 2였고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죠. 계산 다 하면 정답은 4분의 9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추출할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 표본 평균이죠. 얘를 한번 구해보려면 평균은 요거 빼고 더하기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3, 표본 평균의 평균 더하기 1, 분산은 제곱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4, V, X 빠지면 얘를 구하는 거고 이해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왜? 이 모집단에는 여기 1, 2, 3, 4, 5 카드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이해되죠? 확률은 5분의 1이잖아요. 5장 카드 중에서 하나씩 뽑을 확률이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평균은 그냥 요거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서 3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의 분산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이 구하듯 제평평제로 구하면 되는 거죠. 변수를 제곱한 거에 평균 빼기 평균이니까 평균의 제곱 그럼 변수를 제곱하면 1, 4, 9, 16, 25고 얘를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한 게 얘잖아요.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빼기 9를 계산하고 그럼 이거는 요 계산하면 10 요거 하면 20 이거 하면 55니까 11 빼기 9라서 2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분산은 됐죠. 그럼 이제 얘를 구하면 되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3 넣으면 이만큼 10이네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쵸 표본의 크기의 모분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4는 있었고 얘가 2잖아요. 계산하면 14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6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0이랑 여기 지금 6이 있네요. 됐죠? 그럼 0에서 3까지만 주어졌네요. 0에서 3이고 그리고 2까지가 있는데 자 0에서 2까지는 원점 지난 직선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음수인 부분에 그려질 수는 없잖아요. 확률값이 음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2 넣으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얘를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그럼 절편의 3이 요거 지난 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죠. 직선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리고 3에서 6까지는 다음을 만족한대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없다면은 이거는 무슨 함수죠? 자, x 대신 만약에 x 더하기 3을 넣으면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니까 x 대신 x3을 더하면 f x 더하기 3은 f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x 플러스 3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 함수가 3을 기준으로 대칭인 건데
그럼 3을 기준 대칭 함수란 말이잖아요. 이게 우린 요걸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을 시켰던 거고, 맞나요? 그럼 여기에 3에서 6 사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사이에 있는 개형은 여기 3에서 6 사이 넣으면 어디에 3 넣으면 3이고 6 넣으면 0, 3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요게 그려지는 거죠. 몇 배에서? 2배 해서요. 그러면은 여기가 4가 있으면 이거를 2배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겠죠. 2배. 갑자기 2배만큼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4,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함수 개형이 된단 말이죠. 이게 연속 확률 변수, 즉 확률 밀도 함수 되는 거예요. 0에서 6 사이에. 그럼 얘의 특징은 넓이가 얼마? 1이 돼야 되니까 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A 3 곱하기 마이너스 A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 요거는 3 얘는 6이니까 9A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얼마?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2여야 돼요.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9분의 2.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니까 이건 9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9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때 얘를 구하면 A는 마이너스 9분의 2였고 2에서 4까지 확률은 여기에서 요까지 해당한 넓이를 의미하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니까 9분의 1에다가 더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9분의 2 다 더하면 정답은 9분의 1이죠.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두 확률 변수 x, 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때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얘일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요 정규분포 보니까 편차가 같잖아요. 그럼 편차 같으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똑같은 경우란 말이죠. 편차가 똑같은 거니까 모양은 똑같은 거고 평균에 따라서 이제 값이 변하게 되겠네요. 위치가 변하는 거죠. 모양이. 이해가 됐나요? 근데 여기서 15보다 작거나 작은 게 37보다 작거나 작은 거랑 같고, 두 번째는 얘가 성립하는 F8이랑 G37 그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똑같을 리는 없을 거니까 다르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좀 띄어져서 그려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누가 앞인지 뒤인지 몰라요. 얘가. 그럼 첫 번째 15보다 작거나 작은 건데 15는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5라 그러고 그럼 해당하는 넓이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넓이보다 얘가 더 같거나 크대요. 이걸 아까 전에 37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기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37이라면 그거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에 대한 확률은 요 넓이를 의미하니까 똑같은 거죠. 더 오른쪽에 가도 얘들보다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37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럼 G의 37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37 넣은 값이 요 값이죠. 그 값이 F8이랑 같대요.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F8은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15니까 여기가 8.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요 간격이 얼마? 7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평균까지의 간격이 7이어야 되니까 이 값은 3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얘의 평균 m이 3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30.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표준화 시켜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p 변수 g 그럼 16 빼기 y의 평균은 30이고 나누기 2 한 개 p g a 빼기 평균 15 나누기 20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빼기 14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7.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겠죠. 확률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은 게 7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면 a 빼기 15는 14고 a는 29야겠죠. 그럼 m은 30, n은 29, 두 개 합치면 정답은 59.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50 이하의 음미하는 정수 n에 대해서 확률 분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건 뭐죠? 많이 봤죠?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50cn이고 50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50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선 그 다음에 여기서 n을 뽑아내서 이렇게 만들어야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저 5분의 1의 n제곱에, 왜냐하면 얘가 2제곱을 빼면은 4에 50 마이너스 n제곱 같은 거잖아요. A 알잖아요. 이거의 50 마이너스 n제곱이 같은 거니까 지수 없이 이거야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n이 나왔으니까 50 마이너스 n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5분의 4에 50 마이너스 n제곱.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5의 n제곱이랑 5의 이거는 5의 50제곱이 될 거고, 위에 거는 1은 생략되고 요 모양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아, 그러면은 얘는 50번 동안 시행하는데 발생할 확률이 얼마?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몇 번? n번 발생할 확률. 그럼 여기서 변수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요거 이 항분포는 50, 그리고 확률이 5분의 1인데 정규 분포는 10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8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떤 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x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n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발생을 횟수잖아요. 이게 이제 이항 분포잖아요. 몇 번 발생하는지. 이 변수는 n에 대한 거 52하니까 0, 1, 2, 3, 4에서 50까지 가는 건 n이니까. 아, 그러면은 이 변수에 대한 평균과 편차니까 이 n이 10이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n이 여기 루트 씌운 거죠. 2 루트 2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x에 대한 걸 구하래요. 그럼 얘를 x에 대한 걸로 바꿔야 되고, 그럼 n이랑 x는 이런 관계 있잖아요, 변수가. 아, 그래서 요 n은 요 1, 2항하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x 더하기 1이랑 같은 거고, 그럼 시그마 3분의 x 더하기 1,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평균은 이 더하기 빼기 이 곱하기 이거 사칙연산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x 더하기 1이 10인 거고, 표준 편차는 뒤에 더하기 빼기 숫자 버리고 여기 앞에 있는 변수랑 묶여있는 숫자를 절대값으로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수니까 3분의 1 시그마 x는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럼 2x 평균은 29, 그리고 시그마 x는 6루트 2가 된다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 표준 편차에서 얘는 뒤에 더하기 빼기는 버리고 이 절대값 달고 나오는 거죠. 그럼 2 시그마 x랑 같은 거고, 시그마 x가 6루트 2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12루트 2네요. 그 정답은 12루트 2,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감에 따라 노트북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려. 첫 번째, 노트북 배터리 공장에서 만드는 배터리 한 개의 사용 시간이 평균이 5시간 30분이고 편차가 20분인 정규분을 따라간대요. 그리고 이 배터리 공장에서는 배터리 4개씩 담아서 판매하는데 4개의 배터리로 21시간 이상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추가적합을 받는데요. 그럼 임의로 선택한 당사자가 추가적합 판정을 받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정리를 좀 하면은 얘는 정규분을 따라가는 건데 얘가 5시간 30분이잖아요. 그럼 시간의 단위로 통일하면 얘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1이 평균이고, 편차는 그럼 얘는 몇 시간? 3분의 1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4개씩 담아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집단에서 4개를 뽑아서 담아서 파는 거죠. 표본을 4개 뽑은 거잖아요. 그럼 n이 4고, 그리고 한 상자 담긴 4개의 배터리로 21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4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4개의 표본 평균 값을 4배 한 개, 이 4개의 전체 이제 이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 사용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4개를 뽑은 애들의 평균이고, 그 평균을 4배 한 거는 이 뽑은 4개 전체의 사용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21 맞나요? 이상 같거나 크다. 지금 요 확률을 구하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p x바 4로 나누면 5.25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표준화시키면 p 얘는 g, 그럼 여기에다가 평균이 얘 5.5잖아요. 그럼 여기서 5.5를 빼면 빼기 0.25에다가, 그리고 표준편차는 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죠.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맞죠? 그럼 루트 n이니까 루트 4죠. 4개를 뽑았으니까. 그럼 루트 n 2분의 표준편차 3분의 1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러면 p, g.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번분수 계산하면은 p, g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겨서 여기 표준을 시키면 0이고 빼기 1.5보다 작거나 큰 거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에다가 0.5를 더하는 거죠. 그 확률은 0.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이 노트북 배터리 공장에서 만든 상자 400개 중에서 출하 적합 판정을 받은 상자가 37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한 상자가 합격을 받을 확률, 한 상자가. 근데 이제 400개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새로운 이 항목으로 따라가는 거죠. 400번 시행을 하는데 10분의 9 확률로 적합 판정을 받는 거고, 그럼 얘를 또 표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곱하면 얘는 4고 360, 그럼 여기에다가 반대 확률 10분을 곱하면 36 이렇게 될 거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 400 상자를 조사하면 평균적으로 360 상자는 합격, 편차는 6이란 말이죠. 그때 상자가 372개 이상일 확률, 그럼 얘는 새로운 P 적합 판정을 받을 상자가 37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란 말이고, 그럼 이걸 또 새롭게 표준화시키는 거죠. P, G. 그럼 얘를 여기서 360 빼면 12 하면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0에서 2까지 0.48이니까 0.5에서 빼면 0.0이죠. 그래서 2번 답은 0.0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각 면에 11, 2, 3, 3, 4가 적혀있는 정팔편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이 상자에 던질 시행을 하는데 n번째 시행에서 바닥의 다음 면이 an이고 다음과 규칙으로 확률 변수 x를 정한대요. 첫 번째, b1이 2a1이래요. 그럼 첫 번째 나온 수 1, 2, 3, 4잖아요. 그걸 2배 한 게 b1이죠. 그럼 b1이 될 수 있는 게 얘는 2, 4, 6, 8 중에 하나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클 때 요거 2를 처음에 넣어보면 b1 더하기 두 번째 나온 거죠. 그 합친 게 8보다 작거나 크면 그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8보다 작으면은 이 시행을 계속한대요. 언제까지? 이걸 만족할 때까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고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일단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A1이 만약에 이거 1이에요. 1이 나왔어요. 그럼 같은 말이 B1은 2가 되는 거고,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정해졌고, 그럼 여기서 시행을 한번 더 하는 거죠. 이것을 시행을 한번 했을 때 A2가 만약에 1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2, 3, 4가 이렇게 나왔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1, 1이 나왔어요. 그럼 시행을 두 번째 해보면 2라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와버리면 1이 나오면 두 번째 시행에서 1 나오면 얘는 1이고 첫 번째 1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죠. 아직 안 되죠. 요걸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따라가려는데 만약에 두 번째에서 4가 나왔어요. 그럼 8보다 작거나 큰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8보다 작거나 컸으니까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시행을 멈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럼 1이 나왔을 때 시행을 멈출 수 있는 거는 요거 2 나왔을 때 첫 번째가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3이거나 4면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이거나 4면은 이 시행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됐나요? 만약에 A1이 2라면은 B1은 4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A2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두 번째 1, 2, 3, 4가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럼 얘가 이제 4니까 8보다 가까운 크려면 이번에는 얘가 2, 3, 4가 나오면 멈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됐나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3이 나왔어요. 그럼 B1은 6이고 두 번째 시행을 해서 1, 2, 3, 4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얘가 6이니까 얘는 1, 2, 3, 4 아무거나 나도 멈추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다 멈추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A1이 만약에 4예요. 그럼 B1은 8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A2가 이렇게 나와서 1, 2, 3, 4 아무거나 나와도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다 멈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대다수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은 이렇게 있어서 지금 확률 변수 x고 2가 처음 변수가 되는 거죠. 멈추는 거는 요 1번째랑 요거 더할 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멈출 확률은 요거 나올 확률이 일단 4분의 1이잖아요. 첫 번째 1 나올 확률. 그럼 이거 두 개 나올 확률은 4분의 2죠. 그래서 16분의 2의 확률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6분의 3이죠. 근데 얘는 1, 1이잖아요. 이거 두 개 나오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4분의 1이죠. 그냥 이거 4분의 1. 그럼 얘 다 더하면 16분의 2. 16분의 4, 16하니까 8 더하기 2, 3 더하면 5 이렇게 나와서 얘는 16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6분의 1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시행을 멈춘 거고 얘는 멈추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안 멈추는 거는 얘는 계속 가는 거는 맞죠? 그럼 얘가 2고 요 1 넣으면은 여기 4잖아요. 4. 그럼 이때는 요때는 B2가 4일 때죠. 아직 맞죠? 요거 1, 1이니까 맞죠? 그럼 4대고, 그럼 이때는 B2가 얼마일 때? 그치, 6이 되는 거잖아요. B1은 2고 2 나오면 얘는 6이 될 때고, 그럼 이때는 얘가 4였고 B1이 1 나오면 6이죠. 그래서 B2는 6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B2가 되는 게 4거나 6이거나고, 그러면 이게 4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이거는 16분의 1의 확률이에요.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2, 즉 8분의 1의 확률로 이제 B2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시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1, 2, 3,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게 되려면 B2가 4라면 얘네들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맞죠? 이걸 2배 한 게 여기 들어갈 거니까 8보다 거나 걸리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에서 멈추게 되려면은 만약에 이게 나왔으면은 요거 4분의 3을 곱하는 거죠. 64분의 3짜리 확률 있잖아요. 64분의 3. 그리고 만약에 얘라면은 무엇이 나와도 멈추게 되는 거죠. 얘가 6이기 때문에. B2가 6이기 때문에 여기 1이든 2든 3이든 4이든. 그러면 그냥 8분의 1 이 자체잖아요. 8분의 1 이렇게.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나오면 다음 반드시 끝나는 거고, 이게 나오면 요게 끝나는 건데 안 끝나는 게 한 개 더 남았잖아요. 언제?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 세 번째 이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시행이 안 끝나면은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거 4고 얘가 1일 때 얘는 B3가 그러면 6일 때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나와버리면 다음 번째 반드시 끝나죠. 그럼 다음 번째 1, 2, 3, 4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 얘는 6이니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4고 요거 16분의 1인데 요거 나올 확률 4분의 1이잖아요. 이랬나요? 그거 곱하면 64분의 1. 이게 끝이죠.
그래서 맞게 구했으면 확률 다 더한 게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얘는 64분의 4를 곱하면 52, 64분의 11, 64분의 1. 다 더하면 1 나오죠. 맞게 구했네요. 그럼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그린 거죠. 지금 px가 x라 그러면 이게 1번 정답이고 평균은 이것 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럼 평균 64분의 104 더하기 33 더하기 4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37이니까 정답은 64분의 14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19번 2468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추출하는데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 그래요. 그리고 크기가 2인 표본 2개를 복원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라 할 때 다음을 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1번 모집단에 대한 표를 하나 나타내는 거네요. 1번은 그래서 1번은 여기가 x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2468이잖아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리고 8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나올 확률이 전부 얼마?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리고 다 확률 다 더하면 1일 거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확률 분포표를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2번 확률 변수 x1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요. 그럼 얘도 일단 표를 한번 만들어주면 이렇게. 자, 여기서 이 x1은 뭐죠? 그쵸? 크기가 2짜리인 거를 2개를 뽑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개를 뽑았을 때 얘 첫 번째 나온 애들이죠. 그래서 x1이 될 수 있는 게 2개를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얼마? 그쵸? 2, 4, 6, 8 지금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요게 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은 12잖아요. 12. 맞죠? 그럼 12개 중에서 얘가 2가 될 때 얘는 4, 6, 8이 될 수 있어요. 경우수 3개잖아요. 얼마? 4분의 1이죠. 똑같이 얘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x1이 2, 4, 6, 8이 되면 4분의 1이란 말이죠. 똑같이. p, x1이 지금 이렇게 나올 때 똑같이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x바의 확률 분포인데 얘는 뭐예요? 2개 뽑은 거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중에서 뽑은 거 2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부터 한번 쭉 나열해 보면은 제일 작은 게 얼마? 그쵸? 2죠. 2 뽑으면 그 다음에 2, 4 뽑고 평균 내면은 3이 될 수 있는 거고 4, 4 뽑고 평균 내면 4, 5도 되겠죠? 이 4, 6 뽑으면 되잖아요. 평균 내면 5, 6이 될 수 있는 거고 7이 될 수도 있고 8까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 이건 1이 될 거고 여기는 x 2개 뽑은 평균. 그러면은 얘가 나오려면 첫 번째도 4분의 1, 첫 번째도 2, 두 번째도 2가 나야겠죠. 그럼 첫 번째 4분의 1, 두 번째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x1도 얘, x2도 얘가 되니까. 그럼 3이 나오려면 여기서 2개 뽑아서 평균에서 3이 나오려면 이거 뽑아야겠죠. 그럼 얘가 2, 4거나 4, 2거나 4분의 1, 4분의 1 마찬가지 4분의 1, 4분의 1 그럼 얘는 16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4가 되려면 합쳐서 8이 나와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요거 한번 그래서 2, 6이 되거나 6, 2가 되거나 4, 4가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얘는 16분의 3이네요. 이렇게. 그럼 5가 되려면 이렇게 2, 8, 4, 6이네요. 그래서 2, 8, 8, 2, 4, 6, 6, 2. 그럼 얘는 16분의 4고 모양이 대칭이니까 거꾸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죠. 맞게 쓰면 확률 다 더하면 1일 거고 그럼 요거 하면은 16분의 10, 14, 16 맞게 구했죠. 그래서 얘는 p 얘가 지금 요 변수가 될 때 이렇게 분포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약분은 여러분 좀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이번에는 여기 표본 분산이래요.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살짝 벗어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구해보면은 표본 분사는 뭐죠? 그렇죠. 두 개를 뽑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뽑았어요. 얘가 x1이고 얘가 x2예요. 그러면은 표본 평균은 3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편차 제곱의 편차 제곱의 합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근데 주의해야 되게 나누기, 표본 분사는 표본의 크기에서 1 뺀 거로 나눈 거죠. n-에서 2-1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나올 수 있는 표본 분산을 한번 다 구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 중요한 게 이 나눌 때 원래는 이제 n으로 분산을 구하지만 여기서는 n-1로 나눈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 편차 제곱의 합 이렇게 나오고.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만약에 똑같은 걸 뽑았어요. 만약에 2, 4, 4, 6, 6, 8, 8. 그럼 표본 평균도 이 변수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편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0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2, 2를 뽑거나 4, 4, 6, 6, 8, 8을 뽑았을 때죠. 그럼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6,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4의 확률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 건너뛰게 뽑았을 때, 예를 들어서 2, 4, 그 다음에 4, 6, 6, 8 순서 바꾸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의 평균은 3이고 얘네들의 평균은 5고 얘네들의 평균은 7이잖아요. 그럼 편차 제곱은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2인데 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n-2가 2니까 그냥 1이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합이 표본 분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2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16분의 1의 확률인데 4, 2 바꾸는 거 있어요. 16분의 1. 여기 총 6개가 되는 거죠. 자리 바꾸는 게 있으니까 x1이랑 x2가. 그래서 16분의 6짜리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개 건너뛰어서 뽑을 수 있는 거죠. 2, 6, 또 4, 8. 그럼 이때 표본 평균은 얘가 8이니까 4가 되는 거고, 편차 제곱 4, 편차 제곱 4 더하면 8이죠. 그래서 8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럼 그때도 이거 자리 바꾸는 거 두 개니까 16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이제 이렇게 세 개 건너뛰어서 뽑았을 때, 그래서 2, 8 한 개밖에 없네요. 그때 얘는 5가 되는 거고, 편차 제곱은 9, 편차 제곱은 9, 9거 두 개 더하면 18이 되는 거고, 그거를 n-1로 나누면 그냥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6분의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는 1이고요. 지금 이렇게 다 더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얘는 p s제곱이 지금 이렇게 표시될 때 됐나요? 그 정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